아니 김 작가님 혹시 뭐 말이 필요 없나요? 말? 아니에요. 아유 김 작가님 자꾸 수위 조절해야 돼. 수위 높이려고 자꾸만 이 어두워지니까 자꾸 수위 높아지네요. 요렇게. 아 그렇죠. 아 귀여워 잘하신다. 네, 오늘 주제는 1인 크리에이터 팬입니다. 자, 지금 원래는 몇 달 전까지 어디 살고 계셨죠? 도쿄에 살고 있었죠. 일본 도쿄. 예예. 한국 분이시죠? 예, 한국 사람입니다. 혹시 뭐 제일교포? 아 그렇지 그런 거 않아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원래 한국에서 살았던. 예 맞습니다. 자, 일본으로 왜 넘어가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직장에서 네. 계약직으로 제안이 왔는데 제가 그 전부터 뭐 일본이란 나라를 뭐 좋아하기도 했었고 네. 한번 해외에서도 살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네. 그 수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직장 생활 하러 갔죠. 몇 년도부터? 2018년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2년 전이었죠. 그럼 2017년까지 한국에 있었던 거네요? 예, 근데 해외 출장이 많았습니다. 저는 심판 보느라고. 지금 일본에 산 거는 그럼 다 합치면 3년? 아니요,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래도. 일본에 2년. 예, 자, 그리고 일본 또 여성분과 결혼을 하셨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일본을 좀 더 남성하고는 결혼 안 했습니다. 여성을 강조하네. 갑자기 일본 여성분 이러면서 아 여성분하고 했는데. 그래서 한국과 그러니까 일본도 좀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과 일본 사실 이 두 나라는 굉장히 서로가 경쟁이 나라이기도 하고 뭐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되게 혼재되어 있는 네, 나라죠. 예. 자, 이 질문부터 먼저 하죠. 그러면 한국이 예. 일본보다 좋은 건 뭐예요? 일본도 요즘에 많이 좋아졌지만 한국이 역시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너무 편합니다. 소비자로서. 맞아. 뭐 결제 시스템 같은 것도 더 뭐 신용카드나 예,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것도 좋고 뭐 배달도 훨씬 더 다양하고 빠르고 뭐 물가도 저렴하니까 뭐 택시 같은 거서도 부담 없는 것도 있고 장점도 많다고 생각해요. 예. 그럼 또 한국이 또 일본한테 배워야 될 것도 있잖아. 요거 한 개 정도는 좀 배우면 좋을 것 같다.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일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엄청 세죠. 엄청 세요. 여행 갈 때마다 느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어디 뭐 가게를 가든 어디 뭐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나가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솔직히 가끔 있지. 있습니다. 살짝 있어. 예. 일본에서 진짜 살짝 무시죠. 스이마센. 예. 한국에서 계속 있을 땐 몰랐는데 일본에서 한참 살다가 와 보니까는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건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느낌 들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대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끔가다 이렇게 될 때가 있긴 있습니다. 맞아. 근데 또 제 채널에 예전에 또 일본 전문가가 또 출연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이 예의가 굉장히 바른 게 네. 사실은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해서이다. 했던데 네. 실제 살아보니까 요거는 정확한 팩트는 뭐인 것 같으세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의 시선을 의식을 하니까 예의가 바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예의가 바른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런 걸 엄청나게 주입을 시켜요. 예, 남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보고 하면은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요. 네. 요즘엔 다 센서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면 안 다치거든요. 맞아. 근데 일본은 아직도 무조건 문이 열리면은 열린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버튼 앞에 있는 사람은 항상 맨 마지막에 내립니다. 아 진짜요? 무조건. 예. 그리고 가끔 조금 오버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내릴 때 닫힌 버튼을 누르고 나가요. 한국은 제일 앞에 인사이 먼저 나가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뭐 나쁘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니까 저는 지금도 오래 살다 보니까 저는 한국 와서도 엘리베이터 앞에 있으면은 제가 맨 마지막에 내리거든요. 앞에 있으면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보고서 그 생활 속에 사니까 그냥 몸에 배는 거 아닌가? 그럼 일본이랑 한국과 비교해서 좀 의식주에서는 뭐가 좀 달라요? 집 같은 경우에는 집. 잘 구매를 안 하고 월세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뭐 집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다 월세로 사는. 예. 근데 월세도 비싼데도 그렇게 다 그러고 살더라고요. 지금 재윤님 사는 곳은 예. 월세인가요? 제가 살던 곳은 월세였습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봐도 돼요? 그게 그때 환율로 185만 원이었어요. 평으로 쳤을 때 몇 평? 45제곱미터. 그 조그매요. 거실 하나에 방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촬영장 크기와 비교하면 어때요? 훨씬 작죠, 저희 집이. 훨씬 작죠. 여기가 210이거든요. 비싸, 여기도. 훨씬 작은데 180이란 거죠. 이거보다 훨씬 작은데 185예요. 진짜 비싸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벌써 인터넷비, 핸드폰, 가스, 전기, 뭐 수도 이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한국보다. 고정 생활비는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일본 가서 조금 외곽으로 가면 좀 저렴한 방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회사 가까운 데 살고 싶어서 좀 중심에 산 것도 있긴 있지. 또 도쿄의 중심에. 예. 도쿄 중심에 긴자가 있나요? 있죠. 아, 긴자. 긴자도 근처에 사는 긴자 근처에 살았었죠. 거예요? 거기 또 굉장히 유명한 초밥 왕이 있잖아요. 아, 긴자에 지로스 씨. 저 지로스 씨 그분을 보기 위해서 그 초밥집 앞에 갔었는데. 아, 그래요? 네. 긴자에 맛집이 많아요. 그래서 맨날 참 즐거웠었습니다. 그때 살 자, 때는. 그러면 이제 맛집이 많다고 했으니까 식. 예. 먹는 건 좀 뭐가 달라 한국이랑? 뭐 음식 자체가 뭐 일본 요리가 많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다르다고는 못 느꼈어요. 가정식은. 근데 외식할 때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한 1000엔 정도면은 굉장히 뭐 고퀄리티 맛있는 거 저는 많이 먹었어요. 한국은 요즘에 오히려 외식하면 한 2, 3만 원 들지 않습니까? 맞아. 예. 물론 그런 데도 많지만 일본에서 저는 그냥 가성비로 뭐 1000엔 내외로 아니면 뭐 1500엔 정도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는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뭐 그런 건 좋았던 것 같고. 좀 옷은 좀 달라요? 일본과 한국. 일본은 정말 자기만의 스타일이 확고합니다. 한국은 제가 패션 잘 모르지만 한국은 좀 유행이 있어가지고 유행이다 그럼 많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거기는 나는 이 스타일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계속 그 스타일이에요. 근데 뭐 개성이 있어서 저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뭐 시부야 이런 데 가보면 정말 야 저런 옷을 입고 다녀? 시부야 패션의 거리. 네. 뭐 하라주쿠 이런 데 가면 저런 옷을 입고 다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친구도 많은데 뭐 개성이 있는 건 좀 나쁘진 않다고 봐요. 자, 2019년에 제이님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 해였죠. 예. 5월 5일 예. 결혼을 하셨죠. 결혼을 하였습니다. 네, 일본 여성과 결혼을 생각했을 때 예.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또 국제 결혼인 거고 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근데 저는 사실 중국에서도 좀 살아봤고 해외를 중국에서도? 예. 해외를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네. 이 국제 결혼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사실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분들과 연애를 많이 하셨군요. 사실은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짝 저짝 다니면서 역시 외모가 돼야 되는 아유, 그거. 아유. 이거 키도 크세요. 아유. 제이님이 키가 큰 것처럼 안 보이지만 사람들이 다 놀래요. 실물 놀랬어. 키 몇이에요? 181이에요, 저는. 181이에요. 예. 한 170 한 5 정도로 봤는데. 제가 좀 꾸부정해요. 그리고 서도 야. 약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작으니까 내가 꾸부정해야 되는 거야. 배려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국제 결혼이 원래 그렇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국제 결혼 어떠세요? 제가 다른 나라 말을 못해서요. 한국말 하는 외국인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말 못할 지금 사정이 조금 괜찮아요. 네.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보수적이라서. 저는 국제 결혼하신 분들 네. 좋아요. 제가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제임님이 예. 또 언어가 또 되잖아요. 아이고, 뭐. 지금 제가 알기로 4개 국어였는데 예. 지금 제가 알기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되잖아요. 예. 사실 이게 어느 정도는 되니까 예. 소통에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저는 결혼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이성을 볼 때 네네. 얼굴도 보고 다 보죠. 몸매도 보고 보죠. 성격도 보고 하는데 쭉 같이 살아가면 결국 중요한 건 요 대화, 의사소통. 의사소통. 아니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도 많아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네. 그 진중한 거를 영어로 표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있지만 그런가? 그리고 제가 아예 언어가 안 돼서 외국인이 잘하면 돼요. 됐다니까요. 자꾸 얘기해요. 얼마나 귀여운데 이렇게 막 아유, 어눌한 한국어 하면. 또 와이프분께서 너무 귀엽고 이쁘셔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외모 예. 보고 결혼 방법이 좀 있죠. 뭐 외모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외모도 보죠 다들. 한국 여성분과 연애도 해보셨죠? 예, 해봤습니다. 저 일본 여성과는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한 거니까. 예. 한국 여성과 일본 여성 연애할 때 좀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이거 궁금하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일반화를 괜히 했다가 안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니까 조심스러운데. 네. 여러분 절대 개인의 사례. 아주 개인적인. 왜냐면 내가 뭐 많이 사귀어봤겠어요. 나도 사귀어본 그 표본이 작으니까. 이 어떤 잠깐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지금 필터를 고민하고 계시네. 어느 지점에서 내가 고민되는지 알지. 제가 중국 분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야, 한중일. 아니에요. 또 다른 혹시 나라 있죠. 있어요. 거기까지만 해요. 근데 알겠어. 한중일만 합시다. 한중일만 합시다. 아시아까지만 갑시다. 예. 제가 볼 때는 중국 여성은 굉장히 경제력이 강하더라고. 독립심 강하고 이 그래서 사장님도 굉장히 많으시고 기업가도 많고 그만큼 자기 주장도 세요. 오케이.
근데 딱 그 일본은 그 반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예,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자기가 이렇게 이끌어내야 될 그런 건 없어요. 더 남자를 더 바라보고 이 남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아 진짜. 이런 게 훨씬 더 많아요. 남자 약간 뒷바라지를 잘해주는. 뒷발을 뒤에서 서포트하려는 약간 그런 느낌. 게 있어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좋다 하면 일본이 좋겠지만 오. 뭐 나는 배우자가 경제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이렇게 좀 문제가 있을 때 팍팍팍 헤쳐나가는 그런 게 좋다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중국형. 중국형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이 한 그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주 대답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네. 괜찮습니까? 어떻게 수위 아주 괜찮습니까? 적절한 수위예요. 욕 안 먹을 것 같아요? 아 절대. 어떻게 이걸 욕을 먹어? 위험한 세상이니까 요즘. 야 왜냐면 이게 한일만 했으면 혹시 욕 먹을까봐 이게 또 중국을 딱 끓여 들어가지고 삼국을 삼국을 통해서 서로 견제하는 거지. 잘 좀 포장 좀 해주세요 우리 편집자님들도 그렇고. 자 그러면 네.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한국 남성, 네. 일본 남성은 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일본 남성에 관한 얘기는 일본 여성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오, 한국 남성들 굉장히 높게 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한국 남성들이 되게 자상하고 되게 자상하고 실제 그렇게 해요? 챙겨주고 그렇대요. 근데 오. 실제로 나도 김 작가님은 여자친구 무거운 짐 가지고 있으면 들어주죠. 당연히. 여행 가방 캐리어 들고 왔어. 네. 끌어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무거운 거 있으면 들어줄 수 있고. 당연히.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게 없대요. 아 실제 공항에 자주 가시잖아요. 예예예. 본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와. 내가 항상 일본 여자들은 이렇게 가방 같은 거 무거운 것도 들어주려고 그러면 그걸 왜 네가 들려고 그러냐고 안 줘요. 그런데 일본 남성들은 그걸 들어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거 무거운 것만 들어줘도 한국 사람 남자는 역시 야사시 상냥하다고 그러면서 난리가 나. 야. 고맙죠 그렇게 좀 해주면. 그런 부분이 지금의 와이프에게 어필이 된 부분이 있겠죠. 대지요 그런 게 대지요. 또 센스가 있으시잖아요. 아유 또 오바하지 또 그러면 아유 뭐 이런 거라면서 다 들어주고 하면은 좋아하더라고요. 결혼하실 때인데 얼굴 동그란 얼굴 동그란 분. 와이프께서는 예. 그 유튜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유 유튜브 하는 거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냥 재밌다고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 잘 못 알아듣지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보고서 그냥 이런 거 하나 보다 하고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응원해 주세요. 둘은 함께 있을 때 예. 일본말로 소통을 해요? 한국말로 소통을 해요? 일본말로 합니다. 한마디로 제임님이 일본어가 더 잘 되고 그쪽 편이 이제 한국말이 그보다는 안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니 김 혹시 작가님 뭐 말이 필요 없나요? 말? 그거 아니에요. 아유 김 작가님 자꾸 수위 조절해야 돼. 수위 높이려고 자꾸만 어두워지니까 자꾸 수위 높아지네요. 일본이 결혼할 때 축의금을 굉장히 많이 내요. 굉장히 세요 축의금. 실제로 세요? 엄청 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본 적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일본에서? 아니 뭐 직장 동료라든가 지인들이 생길 거죠. 근데 저 결혼식에 아직 불려본 적은 없는데 아무나 안 부릅니다. 정말 부를 사람은 딱딱 부르고 그 다음에 올 거야 안 올 거야 체크를 해야 돼요. 한국은 대기 수백 명이 오잖아. 거기는 뭐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소수정예로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불리잖아요. 거기 가면 진짜 최소한 30만 원이고 뭐 50만 원, 100만 원씩은 다 내요. 한국은 보통 10만 원, 5만 5만 원 내면 이 새끼. 벌써 밑밥 까시네요 여러분들. 김 약간 작가님. 그렇게 하고 한국은 제가 축의금도 받아봤거든요. 제가 결혼식 사회도 봐봤고 축의금도 받아봤는데 3만 원 진짜 없고 5만 원은 원래 안 볼 사이인데 불렀어. 안 가기 좀 애매해. 그럴 때. 진짜 요즘에는 이제 5만 원 잘하고 거의 10만 원이고 15만 원도 잘 없고 20만 원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만 원. 30만이면 이제 절친. 절친. 거의 이제 그 이상 친척급으로 가야지 50이나 이제. 그래요. 근데 거기는 무슨 선물을 또 준다 그러더라고요. 축의금 플러스 선물까지 준다고? 축의금을 갖고 오면 자 선물 여기요. 근데 꽤 값이 나가는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또 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까운 친구가 별로 없어. 아직 가보진 못해. 그렇습니다. 예. 뭐 2년 있었으니까. 근데 또 제가 알기로 재현님이 결혼식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결혼식을 안 했습니다. 맞아. 예. 기억해. 축의금 아까워 미칠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뿌리고 다녔던 축의금 되게 아까워요. 한국분? 한국 사람들한테. 돌려달라고 해요. 그래야 될까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 결혼식 근데 왜 안 했어요? 코로나 시기도 아니었는데? 아니었죠.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남들 앞에 나서는 거를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주목받는 거를 싫어해요. 그걸 싫어해서 결혼식을 안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너무 당황스러워. 엉덩이 진짜 빵빵 흔들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남자들은 제 주변에도 결혼식 안 했다 그러면 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결혼식 하고 싶어요?
전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또 해야죠. 로맨티스트라서. 저 이벤트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스윗하네요. 스윗하죠. 생긴 거 다르게. 아유 스윗하게 생기셨어요. 왜 어디? 아니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아니에요. 카메라 앞에서 아주 여기 방 많이 남아요. 자, 그러면 일본에 살면서 네. 사고 방식이나 삶이 달라진 게 있어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 뭐 사고 방식이나 삶이 딱히 달라진 건 없는데 가끔 보면은 정말 장인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좋아. 청소도 허투루게 안 하고 정말 청소를 무릎 꿇고서 거기서 이렇게 길거리 청소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작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장인 정신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좀 배워야겠다 싶은 생각은 많이 합니다. 저도 일본에 여행 가는 건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걸 너무 느끼는 게 네. 작은 상점인데도 몇십 년, 몇백 년 된 데가 많잖아요. 대를 이어가지고 막 하고. 그것도 있었고 일본식 호텔을 뭐라 하죠? 료칸. 료칸. 네. 료칸에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오. 그 당시 여자친구랑 어. 잘 지내니? 네, 지금 여자친구 아니구나 이건. 어쨌든 예. 갔는데 제가 그때 지갑을 잃어버렸어. 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네. 어디인지 몰라서 막 어렵게 소통을 하면서 이제 막 찾다가 그게 이제 료칸에서 이제 손님들을 역에서 태워오는 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거기 놔두고 내린 거야. 어. 거기서 찾았어. 예. 근데 이제 내 관련된 종업원이 한 몇 명 있었고 카운터에도 이제 남자분이 계셨는데 매니저가 네. 내가 그 찾아온 걸 봤어. 네. 근데 한 4-5명이 정말 오. 너무 내 일처럼 기뻐하는 거야.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 그때. 그러니까 나도 와! 하면서 이렇게 겨우 지갑 찾은 건데 네. 그분들이 너무 이렇게 해주니까 아직까지 기억이 있어. 리액션이 또 그렇게 크게 많이 해줘요. 또 일본 사람들이 고맙지. 너 일본에서 취업을 했잖아요. 취업했죠. 취업했으니까 한국인이 일본에 좀 취업해야 될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예. 뭔가 우리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저는 사실 제가 일하던 필드에서 이렇게 제안을 먼저 받았으니까 러브콜. 예 그렇게 막 준비를 해서 가지는 않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일단 무엇보다도 일본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개발자분들도 많이들 가시는데 개발 실력보다도 일본어를 더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언어가 안 되면 뭐 그렇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일단은 언어가 또 한국 사람들은 금방 배우거든요, 일본어. 그러니까 진짜 뭐 애니메이션만 봐도 뭐 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는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이님께서 대학을 또 안 갔죠? 안 나오셨잖아요. 예. 이 고졸. 예, 고졸. 작가님. 저 대졸. 역시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돼요. 벌써. 예. 뿌듯하네. 좋은 데에 나오셨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저 이제 지방에 있는 예. 계명대학교라는 지방 사립대인데. 계명대학교 알죠? 알아. 테니스부가 있거든요, 거기. 있어. 맞아. 물론 저는 사랑하는 대학교지만 사회적인 순위는 높진 않죠. 뭐. 사회적인 그래도 순위니까. 어쨌든 예. 이 고졸로 살아가면 예. 사람들 뭐 괜찮다 눈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있어요. 예. 궁금해요. 제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나는 사정이 있고 어떻게 보면 대졸보다도 더 많은 거를 잃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사람들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안 알아주시죠. 예. 사람들은 그냥 고졸이면 고졸로 보지. 네가 고졸이지만 네가 뭐 더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확실히 불편한 게 있죠. 예. 근데 감수해야지 뭐 대학교 안 갔는데 남들 다 갈 때 안 간 건데. 왜 안 갔던 거야? 좀 그 한마디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테니스 쪽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운동 선수로 성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학업을 포기하고 운동을 한 것이 있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만은 소주 한 명이 필요할 것 같아. 예.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렇죠. 제 영상을 나중에 책을 보시면은 거기에 쭉 썰을 풀었는데. 그 고정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옛날 그 생각해보니까 요런 뭐도 했는데. 요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요렇게. 그렇죠. 귀여워. 잘하신다. 부끄럽네. 아닙니다. 이 학력을 네. 사실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잖아요. 보죠. 대한민국의 3대 질문이 그건 것 같아. 몇 살이에요? 네. 직장 어디 다녀요? 어. 세 번째가 학교 어디 나와요? 할 때 사실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 학교 물어볼 때는 네. 대학을 나왔다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잖아. 그 사람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네. 그렇게 물어보는 좀 전체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지. 뭐 다 나오니까 그리고 또 보통은. 근데 딱 물었을 때 그럴 때 사실은 뭐가 불편하냐면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되게 예민해져. 상대방이 미안해. 상대방이 뻘쭘해하더라고. 뻘쭘하니까 나도 아유 미안한 느낌이 서로 들거든요. 어. 그런 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 학력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예. 한국은 진짜 많이 보는데 일본은 좀 어때요? 비교하면. 일본도 만만찮아요?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뭐 회사에서도 얘는 어디 나왔고 얘는 어디 나왔고 이런 제 직장에 좋은 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아 그러니 해요? 하더라고. 많이 해. 일본도 하는구나. 예. 특히 뭐 예를 들어 도쿄대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뭐만 하면 이게 도쿄대 이렇게 불러요. 부를 때도 도쿄대 와보라고. T대라고 그래. T대 와봐. 그래서 뭐 잘못하면 T대가 이거밖에 못하냐 그러고 잘하면 역시 T대. 역시 T대야. 예. 역시 스카이야. 역시 S대 뭐 이것처럼 많이 합니다. 거기도. 일본 유명한 대학이 도쿄대, 와사에다, 뭐 케이오대 케이오대. 뭐 많죠 거기도. 일본도 역시 많이 보는군요. 뭐 봅니다. 예. 제임님이 4개국을 할 수 있단 말이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네. 요거 궁금해요. 4년제 나온 저는 예. 아무것도 못하거든. 아유 뭐 흉은 아니지만은 저는 어떻게 이렇게 4개국어나. 처음에 뭐 미약하게나마 조금 영어 몇 마디를 하니까 이거 확실히 확 다르더라고. 일을 할 때나 뭐 어디 가서 뭐를 자료를 찾더라도 확 달라요. 그래서 이게 외국어를 하면은 장점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를 알아서 그때부터는 뭐 중국어도 배워보고 일본어도 배워보고. 요 반갑습니다. 예. 4개국어 버전 한번 가능할까요 지금? 그건 조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별걸 다 시키시네. 참. 너무 만족스러워해. 본인이 너무 만족스러워해. 그거는 조금 넣어두세요, 김 작가님. 일본어까지는 가능해요? 일본어? 일본어 해본 적 있을 거죠 분명히. 아니 근데 이게 비읍 발음이 있어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지. 들어가서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들어가세요도 조금 힘들죠. 그럼 그리유 이거는요? 귀래도 조금 없지 않을까? 다 어렵구나. 이게 한국 발음에 딱 맞추는. 발음이 맞추니까 뭐 곰방화 같은 꼼방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파열음이라고 하나요? 나올 게 없으면 힘들지. 그런 게 있군요. 너무 재밌었어요. 유튜브도 하고 온라인 본업 테니스 국제 심판도 하면 이 시간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저는 김 작가님이 저보다 시간 관리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배울 거예요. 아니에요. 빨리 얘기해줘요. 시간 관리요? 닥쳐야 하네, 항상. 그냥 매 순간 열심히 사는군요. 항상 닥쳐야 하니까 내가 볼 때는 닥칠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막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안 닥치면 사실 나도 안 해가지고 사실 고민입니다, 요즘에 조금.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네. 본인이 괜찮아도 사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네.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있죠. 그분들한테 예. 힘이 나는 이야기. 제가 그런 말 하면 예. 사람들이 더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기분 나빠할 수 있지. 넌 대학교 나왔으면서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하냐 할 수 있죠. 근데 나는 오히려 내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좀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해줘요. 감내해야 됩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남들 열심히 해서 대학교 가고 돈 써서 공부할 때 우리는 그 시간 벌었고 그 돈 벌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보다 뭐 몇 배 더 이룬 게 있어야지 우리도 뭐 하지. 이러는 거 없으면서 대조를 하고 똑같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또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교 안 간 만큼 열심히 합시다. 대학교 안 간 기간만큼 그 4년이란 기간이면 그 4년 동안 내가 뭘 해서 무언가 무기는 만들어 놔야 대학교 된다. 갔던 사람보다 더 한 두세 배는 더 일어나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뭐 입으로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야, 아주 이제 제임님과 1시간 반 동안 인터뷰 너무 이제 소중한 시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차례가 왔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는 1인 크리에이터였어요. 예. 1인 크리에이터 하고 싶은 분들에게 예. 제임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요즘에 뭐 너도 나도 다 유튜버 막 하고 싶다고 권유를 하니까 꼭 전 국민이 해야 될 것처럼 막 분위기가 그런데 해도 사실은 성공이랄까 먹고 살 정도로 버는 사람은 사실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박감을 받을 필요도 없고 다만 이렇게 건전한 취미로 큰 기대 없이 요 또 소소한 재미를 찾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좀 너무 큰 기대 갖지 않고 소소하게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야, 알겠습니다. 끝까지 너무 깔끔한 아유, 스포츠. 아이고. 오늘 컵팬츠 할 내용이 없어. 편하시겠네 아주. 제가 마음 알거든요 이 마음을 또. 알죠. 김작가 TV 채널의 마지막 인사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예. 원래는 이렇게 하죠. 오늘 만나 뵐 손님은 테크 유튜버 제임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했는데 예. 또 제임님 만났으니까 마지막 인사는 제가 뭘로 해야 되겠어요?
아 뒤로 가세요. 한번 뒤로 가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하는 걸로.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일단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일단 알려주세요 빨리. 아, 귀엽게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자, 귀엽게.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약간 이렇게 꼬아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그렇죠. 아 귀여워. 아 귀엽네요. 형님이시지만 아주 귀여워요. 자 이렇게 하면서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알겠어요. 하나, 하나 둘 셋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뒤로 가세요.